많다는 것이다. 삼천궁녀란 얼마나 많은 수인가. 주서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백제수도 사비의 인구수는 만호라고 한다. 한 호구당 5명씩 총 5만 명이 백제수도 사비에 살았다는 것이다. 궁녀의 숫자를 한번 보자. 전체 인구 중 궁녀의 비율을 따져보자. 5만 명 중 여성이 2만 5천 명. 2만 5천 명의 여성 중 아이와 노인을 빼고 젊은 여성을 1만 5천 명이라고 가정하자. 그렇다면 사비도성의 젊은 여성 20%가 다 궁녀란 얘기가 된다. 이번엔 먹는 식량을 따져보자. 성인 하루 먹는 양은 300g. 3,000명이 하루에 먹는 양은 900kg이나 된다. 50kg을 한 가마로 할 때 삼천궁녀에게 드는 식량은 한 달에 540가마. 지금의 부여와 백제 사비도성 시대 때의 부여는 도시 규모로 볼 때 별 차이가 없다. 당시 궁궐의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확인되는 유적을 통해 대략 파악이 된다. 네, 이 언저리가 전부 다 왕궁에 생각을 하죠. 이렇게 여기 네. 앞으로 이렇게 해서 발굴 중인 백제 사비 시대의 왕궁터. 그렇다면 삼천궁녀도 이곳 어딘가에 거주했을 것이다. 그렇죠, 여기. 예. 중심 도시 이제 왕수였죠. 그렇죠. 이곳에 삼천궁녀를 수용할 공간이 있을까? 뒤로 오면서 이쪽 위쪽으로. 도대체 삼천궁녀는 어디에 살았을까? 이제 당시의 왕궁에 해당이 되는 그런 문제에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백제의 그 왕궁터라고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비단 이 면적뿐만 아니고 좀 더 넓은 면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3,000명이 머물 수 있는, 더군다나 궁녀만 3,000명이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쉽게 생각해도 현재 부여 시가지 인구 몽땅 합쳐봤자 27,000밖에 되지 않는데 어떻게 3,000명이 이곳에 머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이런 추수들도 많이 있고 이 왕궁터에선 삼천궁녀를 수용할 만한 공간이 없다. 조선시대의 기록을 통해 삼천궁녀를 알아보자. 조선 영조 때 쓴 이익의 성호사설에 당시 궁녀의 수는 684명이란 기록이 있다. 고종실록에도 궁녀의 수를 적어놓은 기록이 있다. 대전 및 각전궁의 궁녀는 다 합해서 480명. 이들 기록을 통해 조선시대 궁녀는 500명에서 600명에 이르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궁궐의 궁녀의 수는 시대가 흐를수록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조선왕조 제26대 고정임금 때 대체로 그때는 19세기 후반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별궁까지 합치면은 총합 약 600여 명 이상 정도가 이제 궁궐에 거주하고 있다고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추어서 백제가 멸망할 때는 약 7세기 중엽인데 그때의 이제 관원의 숫자나 또 당시의 인구 그리고 농업 생산력 또 왕실의 규모에 비추어서 볼 때 삼천궁녀가 궁궐에 거주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삼국사기에는 삼천궁녀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당시의 기록 속에서 삼천궁녀를 찾아보자. 놀랍게도 삼천궁녀에 관한 기록은 없다. 의자왕을 검색해도 삼천궁녀에 관한 기사는 그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말년에 궁인들과 음황 탐락했다는 기사 외에는 삼천궁녀와 관련된 그 어떤 기록도 없다. 일본서기나 구당서에도 의자왕의 주색에 관한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다만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다. 부여 북쪽에 큰 바위가 있는데 궁인들이 떨어져 죽었다는 낙화암의 전설이 남아있다.
당시 기록에 전혀 없는 삼천궁녀가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된 걸까? 삼천궁녀의 실체는 뭘까? 이곳엔 아주 귀한 조선시대 목판각이 전해져 오고 있다. 아니, 이 양반이 만든 거예요. 조선 중기 최고 시인이자 문인이었던 민재인 선생의 문지판각이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문집 6권은 모두 탁월한 문장의 시이다. 이런 요 글들이 굉장히 호쾌하시고 여기에 삼천궁녀에 관한 단서가 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올 때 양쪽으로 나오는데 이제 어미군. 문체가 화려하고 아름다워 조선시대에 널리 알려진 백마강부라는 시이다. 이때 처음으로 궁녀수 삼천이란 말이 등장한다. 바라본다 되면 삼천 사람이 그것이 마치 구름과 같이 보여가지고 궁녀 그 후궁들의 그 분을 바르고 얼굴을 붉게 한 것에 현혹된다. 그게 누가 그랬냐면 의자왕이 그랬다 이거죠. 의자왕 하면 삼천궁녀인데 삼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조선 중기에 이제 제기된 건데요. 사실 삼천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개념보다는 문학적 상징적인 문제고 또 우리 전통적으로 삼자를 많이 쓰거든요. 불교라든가 토착신앙 이런 데 쓰는 그런 그 우리 문화적 어떤 장치 내지는 상징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고, 의자왕의 후궁이라고 할 때 그 후궁도 결국은 여자라는 개념보다는 궁인들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삼천궁녀는 문인들의 감성의 표현이며 망국의 비애를 담은 시어다. 조선시대 때 문인들에 의해 쓰여진 문학적 상징어로 등장한 말이 바로 삼천궁녀인 것이다. 조선조는 유교국가지요. 특히 이제 성종대에서부터 거의 완비된 상태인데, 그런 쪽에서 군주들이 어떻게 통치를 해야 되나 이런 쪽의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폐망군주인 의자왕 얘기가 나오고 또 거기다가 삼천궁녀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런 것은 그 조선조 사회의 특징에서 보여지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천궁녀가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진 결정적 계기는 바로 대중가요다. 삼천궁녀를 노래한 가요를 검색해보자. 삼천궁녀 이야기를 노래하는 가요는 놀랍게도 수십 곡이나 된다. 일제시대부터 1960년대까지